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단계의 70번째 시간인데, 야, 벌써 70번째 시간이죠. 이제 여러분한테는 70번째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한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70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도 찍을 게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우는 거는 조건문인데요. 이 조건문은 조건문인데 제가 이상하게 써놨죠. 관계사 프로타시스 조건문. 왜 조건문 할 때 프로타시스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순서상으로는 프로타시스가 먼저 나오고 아포도시스가 뒤에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아포도시스가 먼저 나오고 프로타시스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프로타시스라는 건 뭐였어요? 이건 조건을 하나 걸어주는 거였고 아포도시스는 그에 따른 귀결을 걸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절이고 얘는 귀결절이어가지고 합쳐서 조건문이 됐다. 그래서 프로타시스는 조건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계사 프로타시스예요. 관계사 프로타시스가 뭐지? 아, 그래.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관계 대명사밖에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프로타시스에 딱 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약간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책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책이 왜 이걸 여기다 배치해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뒤에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계사 얘기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관계 대명사만 배운다. 근데 이 관계 대명사가 관계사의 전부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전부 배운 것조차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관계 대명사도 더 배워야 되고요. 관계 대명사 말고도 관계사가 몇 개 더 있어. 그래서 그것도 배워야 돼.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만 미리 배운다 하고 해놓고 그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조건문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약간 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좀 더 뒤에 배워야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관계사에서 안 배웠던 내용을 약간만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부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제 이게 문법 영어로 영어에서 한번 몇 번 봤을 거예요. 부정. 아, 물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부정이라는 표현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부정이 뭐 네거티브의 부정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자면은 얘는 비한정적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지만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 whoever 아니면 anyone who 이거 뭐예요? 누구든지죠. 아니면 이제 누구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whatever, whichever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anything that 이런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나예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정해지지 않은 비한정적.
일반적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좀 익숙한 문법 용어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놈은 성격이 나쁘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중에서 어느 대상을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빨간 옷을 입은 거면 다 싸잡아서 그냥 빨간 옷을 입은 인간 전부 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한 누구든지 다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관계사에서 부정에 대해서 잘 안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사를 지금까지 배워온 그 관계사 절 내용에서는 항상 뭔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약간 좀 구체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장인이 만든 가방은 비싸다. 이거는 좀 제네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느낌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이제 가방이란 걸 콕 집어서 말을 했었는데 이걸 부정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장인이 만든 것이면 뭐 어떤 무엇이나 다 비싸다. 아니면 뭐 장인이 만든 가방이면 뭐든지 비싸더라. 이 가방이든 저 가방이든 요 가방이든 다 비싸더라. 이거 좀 일반적인 느낌이 들죠? 아니면 좀 정해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들고 비한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정의 느낌이 들. 근데 관계사에서 이 내용을 안 배웠어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선행사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제일 기초적인 내용만 하고 이제 넘어갔던 건데 이거를 지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거여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관계사 프로타시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타시스가 관계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프로타시스가 좀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포도시스가 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아포도시스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프로타시스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관계사로 시작하는 프로타시스인 거야. 근데 얘네가 어떤 뜻을 가지냐? 이 관계사는 맞는데 부정, 정해지지 않은 이 한정적인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 선행사가 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수격이 있다. 관계 대명사엔 성수격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성과 수는 선행사에다 일치시켜주고 격은 이 관계사절 내에서의 역할, 문법적 역할에다가 맞춰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는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선행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명시적으로 선행사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선행사가 없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로 선행사가 없다기보다는 그거에 그래서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이제 숨겨진 선행사가 있는 거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뒤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가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는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 우리가 그 6개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를 배웠냐면 미래는 미래인데 더 생생한 미래. 그러니까 보다 생생한 미래. 뭐 그런 걸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맞는데 이제 덜 생생한 미래라는 걸 배웠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어요.
가장 생생한 미래, most vivid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배웠어, 아직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반이란 것도 있었고요. 과거 일반이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좋았는데 이제 반사실적이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이 형식을 거의 그대로 쓸 거예요. 특히 이 아포도시스는 완벽히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 프로타시스를 약간 바꿔줄 거예요. 근데 그 약간 바꿔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A를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A로 시작할 때도 있고 애안으로 시작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A를 호스해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죠. 이게 이제 제일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A를 호스해호로 바꿔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바꿔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호스해호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타시스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간단하게 말했고 좀 더 복잡하게 말을 할게요. 이 프로타시스가 두 가지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A로 시작하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애 안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 안이라는 게 사실 뭐였냐면 애 안의 정체는 뭐였느냐? 이 정체는 A랑 안이 융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A랑 안을 합해서 애 안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A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호스해호로 바꿔주면 돼요. 아이고, 순표를 잘못 썼죠? 근데 애 안 같은 경우에는 이 애 안을 구성하는 A는 호스해호로 바뀌는데 안이 남아요. 그래서 그 안은 또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스해호 플러스 안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조건문 다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진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또 굳이 써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면 되고 이제 굳이 써줘서 나는 번거롭게 만드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써줄게요.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이제 당연히 이제 프로타시스가 있고 아포도시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냥 프로타시스랑 그냥 아포도시스였는데 오늘은 관계사 프로타시스. 관계사 프로타시스면 뭐가 바뀌냐? 간단해요. A를 그냥 그 A라고 하는 애를 이제 호, 해, 호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애 안이라는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그냥 그대로 바꿔주면 되고 애 안이라는 애는 사실 A랑 안이랑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안을 남겨놓고 이제 A만 호, 해, 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써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호스냐 해냐 혹냐 이게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 저는 그냥 공간상 호스만 쓸게요. 아니다 그냥 다 써야겠다. 호스 해
포로 시작을 하고 우리 이제 퓨처 모어 비비드 같은 경우에는 애안 접속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접속법이겠죠. 그리고 아포도시스는 뭐였어요? 미래 직설법이었어요. 그러면 레스는 뭐냐? 레스 같은 경우에는 A 희구법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호스, 해, 호로 도입을 하고 이제 희구법이고 그리고 아포도시스는 똑같아요. 뭐 건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현재 일반 같은 경우에는 애안 접속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호스, 아이고, 호스, 해, 호에다가 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법인데 여기에다 이제 현재 일반의 아포도시스는 똑같아요. 그냥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 그 일반 같은 경우에는 A 희구법 그리고 이제 미완료 직설법이었잖아요. 그래서 A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호스, 해, 호, 희구법. 그리고 이제 미완료 직설법. 그리고 이제 현재 반사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안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만 바꿔주면 되니까 호스, 해, 호,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안 이렇게 써주면 되고 과거 반사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아오리스트 직설법, 아오리스트 직설법 안이었기 때문에 호스, 해, 호 그리고 이제 아오리스트 직설법, 아오리스트 직설법 안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외우고 싶으신 분은 A는 호스 해호로 바꿔주고 애안은 호스 해호 안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고능하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애안이 A랑 안을 합쳐놓은 거인 걸 알고 있어. 이미 그 선행 지식이 좀 있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냥 A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관계사 프로타시스조차 오늘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관계사 프로타시스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부정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늘은 관계사 프로타시스 중에 일부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형태는 다 알았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생생한 미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서 꽤 그럴듯한 하지만 그게 100%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가 싶은 정도의 뭐 미래에 대한 그럴듯한 뭐 근데 그게 뭐 확실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미래에 대한 뭐 괜찮은 조건문이고요. 덜 생생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심스러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싶지만 어쨌든 간에 그에 따른 비결이고요. 일반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현재든 과거든 간에 굉장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반적인 그 마치 법칙과 같은 느낌으로 이런 기결이 따라올 거야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건문. 그런 거고 반사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야. 현재든 과거든 간에 전혀 아닌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뭐 현재 그런 일 없어. 과거에 그런 일 없었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 그랬더라면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뭐 지금 그랬더라면
그에 따른 귀결은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조건문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 그대로 따라와요. 근데 뭐만 달라지냐면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때문에 부정의 느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정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에 부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6가지를 늘어놨잖아요. 근데 이 contrary to fact 반사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프로타시스로는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레어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6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빈도는 우리한테 알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6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 그 조건문의 프로타시스가 있잖아요. 이 조건문의 프로타시스의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로써 이 그 프로타시스는 하나의 관계사 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관계사 절이 되었고 선행사가 명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가 있어. 진짜로 그게 써져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선행사가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가 대충 뭐 뭐겠다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선행사가 눈에 보이든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선행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선행사에다가 굉장히 일반적인 제네럴한 느낌을 더해주면 된다. 아니면 이제 좀 인디페 그 비한정적인 인디피나이트 한 느낌을 좀 더해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한정적인.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무엇이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격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의 격이 보통 그 관계사 프로타시스 관계사절이기도 한 조건절 안에서의 문법적 역할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누구를 누구를 칭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이제 이 누구나 누구든지 무엇이나 무엇이든지라는 게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속격, 뭐 역격 다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개떡같이 보여도 찰떡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해석도 제가 일단 적어는 드릴게요. who일 수도 있고 what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which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ever를 더한 거죠. 아니면은 뭐 anyone, anything, who, 뭐 that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프로타시스, 조건문의 프로타시스가 관계대명사로 시작한다 하면은 아, 얘는 관계사 프로타시스구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선행사가 진짜 드러날 수도 있고 선행사가 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행사가 일반적인 혹은 부정, 비한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조건문이니까 조건문에 이제 조건절이 있죠. 프로타시스가. 그게 이제 접속법이나 희구법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접속법이나 희구법은 뭐예요? 그냥 상만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접속법이나 희구법은 어떤 그 시상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시상에서 상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보고 알아야 돼요? 조건문의 종류를 따져보고 알아야 돼요. 이 조건문이 6가지 중에서 물론 이제 6가지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운 6가지 중에서 어느 종류에 속하는 조건문인지를 따져보고 그거 안에서 골라가지고 시간을 이제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도 해둘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를 말해야 되냐면, 조건문의 선행사가, 그러니까 이제 관계사 프로타시스의 관계 대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그 선행사가 뭐 다양한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예를 들어 뭐, 지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사를 우리가 많이 배우진 않았잖아요. 딱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만 배웠는데 어쨌든 지시사가 선행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선행사인지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구조, 관계사 프로타시스가 나오는 조건문이라는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비한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사는 어떤 경우냐? 화자가 그러니까 문장을 말하는 화자 아니면 문장을 쓴 저자가 이 선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한마디로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비한정적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선행사가 딱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시사 같은 거일 수가 있어요. 지시사, 뭐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 같은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거를 딱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엔간한 거 다 끝났고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예문을 봐야겠죠. 예문을 또 열심히 또 써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레이브 악센트가 와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타시스의 접속법이 와야 되는데, 접속법이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현재가 올 수도 있고, 아우리스트가 올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우리스트니까, 이제, 아, 아우리스트든 현재든 어쨌든 접속법만 오면 장땡이라 이거죠. 그리고 계속 쓰면은, 이렇게 딱 문장이 하나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조건문의 종류를 판단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관계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계사 앞으로 다시 쓰겠다 싶죠. 어쨌든 간에 종류를 판별을 하면은 일단은 보면은 이제 이 관계사랑 안이랑 합쳐서 사실상 애안이랑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애안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타시스의 동사를 보니까 접속법이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니까 미래죠. 미래의 직설법이죠. 그래서 얘는 뭐겠다? 더 생생한 미래. 퓨처 모어 비비드. 보다 생생한 미래겠다. 딱 감을 잡은 거죠. 이제부터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이라고 했는데, 혼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남성이고, 그리고 그 단수고, 그리고 대격이죠. 남성 단수 대격이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텐 네손. 이건 그냥
섬을 향해서 섬으로라고 해주면 되고, 펜프, 펜포맨, 그리고 펜프소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현재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아우리스트죠.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인칭 복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접속법이죠. 봅니까? 이제 또 이제 얘는 능동태네요. 그래서 우리는 섬으로 얘가 지금 이제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내에서의 역할이죠. 우리는 섬으로 보낼 것이다. 누구를 보낼 거래요.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에케이 노스가 있어요. 이 에케이 노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스어에서는 사실 이제 문장 보호를 좀 뜨문뜨문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눈치껏 여기서부터 아포도시스겠다 그냥 눈치로 때려 맞춰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아포도시스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아포도시스를 보면은 일단 파이데우 테세타이라고 하는 게 3인칭 단수죠. 미래고요. 직설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치껏 수동태구나 하면은 지금 이 K 노스가 지금 주격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수동태의 주어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받는 애는 K 노스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육받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받을 것이다죠. 미래니까. 그 사람이 교육받을 것이다.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혼이랑 이 케이노스가 선행사와 관계사의 관계로 묶여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행사가 에케이노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얘는 부정이다. 얘는 정해지지 않았다. 얘는 일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내든지 하여간 그 누가 교육받을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하여간 그 누군가가 이제 교육받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템포맨 현재랑 템프소맨 아우리스트의 차이는 보내는 동작이 이제 진행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일 수도 있고 계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어쨌든 퓨처 모어 비비드 예문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접속법이. 이렇게 딱 문장을 써놓고 딱 보면은 일단은 종류부터 판별을 해야 돼요. 보니까 이제 하이안이 사실상 애안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안 접속법 그리고 그 미래 직설법이기 때문에 얘 future more vivid네. 더 생생한 미래네. 이건 이제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눈치껏 문장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눈치껏 앞에는 프로타시스고 뒤에는 아포도시스겠네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이가 나왔어요. 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이고 복수인데 그 여성 복수 주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마음속에 넣어놓고 에이스텐네소는 섬으로 일 것이고 템폰타이잖아요. 이거는 현재죠. 그리고 이제 템프토신은 이제 아우리스죠. 어쨌든 간에 둘 다 접속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접속법 중에서도 이제 3인칭 복수일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수동태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 따라서 현재이냐 아우리스냐 차이만 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이라고 하는 애가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관계사기 절인 동시에 조건절인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주어 역할을 하겠다.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펜폰타이 혹은 펜프토신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 그 행위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선행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저 여자들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 여자들이 섬으로 보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일반적인, 다르게 말하자면 그 우정의 느낌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 어떤 여자들이 섬으로 보내지든 간에 섬으로 보내지는 어떤 여자들이든 간에 그 여자들이 이것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고요. 직설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인칭 복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네요. 그래갖고 교육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 섬으로 누가 보내지든지 간에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보내지든 간에 하여간 그 여자들이 교육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의 격이 관계 대명사가 사용된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안에서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접속법이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접속법에 따라서 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해석은 이거면 거의 다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문을 봐야겠죠. 이번에는 뭔 예문을 볼 거냐면 미래 덜 생생한 미래 예문을 볼 건데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책의 장점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모든 예문을 똑같은 예문을 종류만 바꿔서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그 뜻을 이미 아는 상태로 이제 조건문의 종류만 딱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두 번 배우는 사람한테는 좀 짜증나죠. 왜냐하면 이게 봤던 예문 조금만 모양을 바꿔주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제 희우법이 지금 두 종류가 올 수가 있죠. 현재든 아우리스든 간에. 어쨌든 계속 써볼게요. 그리고
안까지 써주면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조건문의 종류를 판별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호은이 지금 A를 대신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A 희국법 안이기 때문에 아 얘는 덜 생생한 미래구나. 의심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의심스럽든 말든 간에 만약 그게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 따른 귀결을 알려주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좀 다른 거는 현재냐 아우리스트냐. 현재냐 아우리스트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복 습관 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속 진행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우리스트는 단순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해석의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뜻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지금 세 가지 뜻이 가능하니까 지금 9개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쳤죠? 그 제가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전 대충 말할게요. 어쨌든 섬으로 누구를 우리가 보낸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만약에 섬으로 우리가 누구를 보낸다면 그가 이제 교육받을 텐데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 대명사는 있죠. 근데 선행사는 없어요, 지금. 이 문장 안에 선행사가 안 표현돼 있다고요. 근데 선행사가 진짜로 없다기보다는 선행사가 생략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대명사는 뭔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선행사가 약간 뭐라고 할까? 암묵적인 선행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이 부정의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꽤 많이. 자주 생략돼요. 아닐 때도 있지만 그냥 생략 가능이라고 쓸게요. 하지만 우리가 대충 눈치껏 마치 선행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치 예를 들어 뭔가 뭐 지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선행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해석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동사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동사를 해석하면은 이게 3인칭 그 단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인 그가 대충 이 선행사로 사용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가 가르쳐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내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future less vivid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갑시다. 왜 빠르게 가냐면 제가 점점 목이 쉬고 있어요. 비극적이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오늘 처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영상을 좀 연달아 찍기 때문에 빨리 영상을 그만 찍고 잠이나 좀 쳐자야겠습니다. 아, 쳐잔단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비속어를 이게 문제예요. 인터넷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현실에서는 말을 좀 안 하는데 이렇게 좀 혼자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비속어가 나와요. 참 글러먹었죠.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종대왕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냥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제가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세종대왕님이 만든 아름다운 언어 습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종대왕님. 제가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절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 조건문의 종류부터 판별을 하죠. 그러면 일단 이 혼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관계사 프로타시스겠죠. 그리고 안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얘는 애안을 대신했구나. 그리고 이 펜포맨, 펜프소맨 어쨌든 간에 접속법이죠. 그래서 애안 접속법. 그리고 이 파이데우 에타이는 현재 직설법 해가지고 현재 일반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주면 그에 따른 굉장히 마치 법칙처럼 아니면 어떤 합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귀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예를 물론 이제 다양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anyone who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대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니면 뭐 whomever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섬으로 우리가 누구를 보낸다면 누군가를 보낸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게 지금 3인칭 단수잖아요. 아니 뭐냐 3인칭 단수고 그 수동태고 현재 직설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그가 교육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섬으로 누군가를 보내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교육받을 것이다. 교육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해주면 현재에 대한 일반적인 귀결이 떠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재 일반이었어요. 과거도 가능하죠. 뭐 지겹겠지만 예문을 계속 써보면은 아이고 글씨를 너무 날렸었죠. 희우법이죠. 현재 희우법 그리고 아우리스트 희우법 어쨌든 이렇게 쫙 써놓고 지금 이렇게 써놔도 딱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 선행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선행사가 생략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관계 대명사는 비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생략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지시사로 굳이 선행사를 써주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견디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생략이 돼요. 굳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략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미완료죠. 미완료 직설법. 그리고 이제 오멘 우에토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고요. 그래서 지금 이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 물론 이제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동사로 표현된 주어가 대충 눈치껏 생각하면은 선행사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누구를 보냈다면 그가 교육 받았다. 받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섬으로 누군가를 보냈다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는 항상 교육받았다라는 거죠. 그는 항상 교육받곤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어떤 조건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 법칙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귀결이 따라붙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반사실 조건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관계사 프로타시스 반사실 조건문은 많지는 않지만 배워두면 좋죠. 이것도 이제 쓰면은 일단 먼저 이 조건문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은 조건문의 종류 판별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 지금 이 관계 대명사가 A 대신 쓰였으니까 A 미완료 그리고 미완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내기라도 했다면 누군가를 보냈더라면 왜 보냈더라면이냐면 이 지금 이 현재에 대한 그 조건은 사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지금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낸다면 그가 교육 받았을 것이란 거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른 가정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을 했을 때 따라붙는 귀결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으로 보냈다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섬으로 누구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은 거죠. 아무도 보내고 있지 않은 거죠. 하여간 보내진 누구든 간에 걔는 교육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교육을 받고 있어요? 보내지도 않았으니까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반사실 조건문이고 현재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이죠. 이걸 제가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약간 현재라는 느낌이 좀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번역을 할 때는 지금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냥 첨가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낸다면 보냈더라면 아니 보냈더라면이라고 하면 약간 과거의 느낌이 있죠. 보낸다면 그가 교육받을 텐데 하지만 그렇진 않대.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반사적 요건문을 말해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 또 예문을 봐야겠죠. 글씨가 날라가죠. 이 경우에도 이제 먼저 조건문의 종류부터 판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계대명사가 A를 대신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A 아우리스트 직설법, 아우리스트 직설법 안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보니까 여기서 프로타시스랑 그 아포도시스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펜프사멘이라고 하는 거는 아오리스트,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으로 누구를 보냈다면 근데 실제로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죠. 과거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걔를 보냈더라면 물론 걔라고 하면 좀 특정되니까 그냥 누구든지 간에 보냈더라면 뒤에 이제 이것도 지금 아우리스트 직설법 그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냈다면 걔가 교육 받았을 텐데
실제로 교육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보내지도 않았으니까. 교육도 못 받은 거죠. 아,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면, 그랬을 텐데, 그렇지가 않네? 사실과 다르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다 봤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다 배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이 관계사 프로타시스라는 걸 첨가해서 한 번 더 배운 거죠. 그래서 조건문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동사 형태 변화. 동사 형태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게 이제 쉽게 익숙해지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태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이걸 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예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는 그 연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